앞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번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추울 때 감기 걸린다. 그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데 왜 그런지 이제서야 밝혀냈어요. 2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제 주로 안에서 나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더라 라는 말이 과거의 인식이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봅니다. That's likely a factor. likely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일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한 가지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시 뭐냐면 자, 실내에서 주로 활동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 내용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 감기 걸리는 요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but이 나왔어. 그러면은 저것뿐만이 아니란 소리겠죠. cold is. 자, 추위라는 것은 이게 지금 도치가 살짝 됐어요. 뭐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일 뿐만이 아니라 is also directly. 자,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responsible for. 자,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책임? making 나왔습니다. making. 우리 mak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죠. 우리가 아프게 만드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다 줄 수 있습니다. Thanks to 뭐 때문에 자, a previously unknown immune mechanism.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죄송해요.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immune mechanism 면역체계 때문에 바로 cells in our nostril. 우리 콧구멍 속의 세포 때문이죠. 콧구멍 속의 세포 때문입니다. 뭐냐면 are capable of. 자, 뭐 할 수 있어요? 이 콧구멍 속의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detecting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of가 있어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되는 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detecting이 왔어요. incoming microbes.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할 수 있는. be capable of가 뭐뭐 할 수 있는 이에요.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들아 can detec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can detec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자, incoming은 들어오는, 침입하는 미생물을. 세균이라 봐도 무방해요.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미생물을 이제 감지해 주는 거야. 누가? 코가. 지금 내 코 속으로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어. 이걸 코가 인식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감기라는 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내 몸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몸에서 이제 얘를 내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분비시키겠죠. 우리가 안 좋은 걸 먹으면 토하듯이, 자,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었으면 이제 막 배설하듯이, 그러면 코 속으로 안 좋은 게 들어왔으면 콧물을 막 분비시켜가지고 얘를 바깥으로 뺄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releasing a swarm of tiny little antivirus bubble까지. 여기에도 여러분들 ove가 빠져 있습니다. 화면 잘 봐주세요. 이 행동과 요 행동을 are capable of 할 수 있는. 자, 침입하는 미생물을 감지하는 걸 할 수 있고, swarm이라고 하는 것은 releasing 분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releasing은 분비하는 것. 뭐를 분비할 건데? A swarm of tiny little antivirus bubbles. swarm은 한 무리의, 한 그룹의 이런 뜻이에요. 한 무리의 tiny little 아주 작은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성 bubbles 거품을. 감기 걸리신 분들 코 한번 휙 하고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처럼 흐르는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약간 그 거품 같은 게 껴있는 껄쭉한 게 나온단 말이야. 항바이러스성 거품이라고 쓴 거예요. 한 무리의 작은 항바이러스성 거품.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urround 둘러싸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미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neutralize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둘러싸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겠지. 그 역할을 자, 우리 몸속에 콧구멍에 그 세포들이 해준대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단어 고르라고 한다면 neutralize예요. 무력화시키다라는 요 동사 중요합니다. 이꼴 표시하시고, 무력화시킨다라는 건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없애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자, disable 이거 동사예요. enable의 반대예요. disable. 그리고 자, counteract 그리고 제거하다.
야, 리무브나 델리트는 다 알 테니까 엘리미네이트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게 바로 우리 콧구멍 속에 세포가 이제 우리에게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는 추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전까지는 몰랐으니까 굉장한 breakthrough, 획기적 발견이겠죠? 이 획기적 발견이 뭐냐라고 한다면 3번의 내용입니다. 조금 필기가 지금 지저분해지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잖아, 얘들아. 이런 것들 보실 때는 어떤 문장의 지칭어가 지금 위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이 획기적 발견 뒤에 있는 이 연구팀에 따르면, 그냥 이걸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at 40 degrees, 화씨 40도, 즉 섭씨 4도, 즉 추운 날씨에서 이 콧구멍의 세포들이 릴리즈, 아까 릴리즈가 뭐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분출하다. 분출시켜. significantly, 매우. 얘들아, few나 little은 부정어예요. 약간이 아니야. 거의 없단 뜻이야. few1은 less랑 똑같은 뜻이에요. 훨씬 적은. 매우 더 적고, 그리고 less, 덜 강한 디펜시브 버블을 만들어낸대. 디펜시브가 뭐였느냐? 방어 거품. 이 방어 거품이 뭐였는데? 아까 위에 있던 이 안티바이럴 버블스. 즉 겨울철에 우리 코에서 분비되는 이 콧구멍 속의 이 세포들은 죄송해요. 세포가 분비하는 그 버블들은요, 겨울철에 성능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추운 날씨에서 더 성능이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they do, 뭐보다? 그들이 하는 것보다. 이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릴리즈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요. 그들이 75 degrees. 40 degrees보다 75 degrees가 훨씬 더 높은 온도죠. 즉 따뜻할 때 분비되는 콧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항바이러스성이 되게 높은데, 추울 때는 그 농도가 옅어지나 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즉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 콧물을 분비시킨대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 문법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컴마가 나왔어요. 컴마는 접속사 역할을 못합니다. 즉 컴마 뒤에 문장 나오면 안 돼요. 즉 컴마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돼요. 컴마 뒤에 making 왔죠. 빨간색으로. make x. 근데 만들 거야. 뭘 만들 거야? it을 만들 거야.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들아, 잘 봐. 일단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make가 만들다야. 만들다라는 동사 잘 생각해봐. 혼자 쓸 수 있어? 뭘 만들지? 필요해? 필요하죠. 그 무엇을이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럼 저 it은 목적어일 거예요. 근데 it은 대명사이겠죠. 근데 저 it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야. 근데 얘들아, is여가 나왔네. 이거 부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그럼 더 쉬운 거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지. 누가 더 쉬운 거야? 얘가 더 쉬운 거야. 즉 is라는 거를 더 쉽게 만들어준대. 바이러스가 뭐 하는 것을? to stage. stay 명사로는 무대죠. 여기서는 동사예요. 잘 봐주세요. 펜 다 내려놓으세요. 문법 살짝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지금 문법을 꼬아서 낸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 솔직히 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뭘 알아야지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적지 마시고 적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앞을 봐주세요. 펜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문장에는 형식이 5가지가 있어요. 모든 문장은 5가지 형식 안에서 놀아납니다. 즉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는 건 1형식이고, 여기에 동사가 뜻이 온전치 못해서 보충해줄 수 있는 보어가 있으면 2형식이고, 그런데 이 동사라는 애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 무엇을 해당되는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근데 목적어가 2개야. 뭐뭐에게 뭐뭐를 해준다. 4형식. 근데 목적어의 상태를 말해주는 보어까지 있으면 5형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적지 말고 눈으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5형식 문장 적을게요. 주어가 뭔가를 할 거야. 누굴 갖고 할 거야? 얘를 갖고 뭔가를 할 거야. 근데 얘가 얘를 갖고 뭔가를 했더니 글쎄 얘가 이렇게 돼버렸네. 즉 주어가
목적어 오를 OC로 V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요. 목적어는 무조건 품사가 뭐여야 돼? 명사여야 돼. 근데 얘들아, 명사는 생각보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단어로서의 명사도 있고 명사절도 있고 명사구도 있고 투부정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지. 투부정사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동명사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오형식에서, 그러니까 뒤에 목적격 보어가 없는 그냥 목적어로만 끝나는 삼형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목적어 뒤에 필수 성분이 와 있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잖아. 그러면 무조건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게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어. 얘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 오형식에서는, 자, 이 목적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버리고 이 빈자리를 가목적어 is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투부정사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으면 사람들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지 아니면 이렇게가 다 목적어인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투부정사 같은 애들이 이렇게 문장의 필수 성분 자리에 오면은 주어 자리라면 가주어 진주어를 만들 수 있고 목적어 자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목적어는 무조건 입밖에 안 돼요. 진목적어는 투부정사밖에 못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원래 이거였을 거예요. 자, 봐봐. 이 바이러스라는 애들이 성공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빨간 펜 꺼내보시고, 일단 자, making 앞에 컴마 있죠? 컴마 접속사 아닙니다. 접속사 뒤에는 동사 올 수 있지만 컴마 뒤에는 동사 못 써요. 따라서 making을 동사 make로 쓰면 틀리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저 it은 무슨 목적어일까요? 가목적어. 가목적어는 입밖에 못 써. 절대 이 자리에 that 같은 거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진목적어는 뭘까? 뒤에 투부정사가 진목적어죠. 얘가, 어이구, 죄송해요. 자, 화면 다시 켤게요. 왜 저래? 하필 이때 끊기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얘가 진짜 목적어예요. to stage. stage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일으키다란 뜻이야. to가 붙었네. 일으키는 것이라고 적어야겠네. 그럼 뭘 일으킬 건데? A successful infection. 성공적인 감염을 일으킬 거야. 자, successful infection. 성공적인 감염. 근데 얘들아, 잘 봐. 지금 성공적인 감염 누가 일으킬 거야? 누가 일으킬 거야? 지금 이 스테이지가 일으키다래. 그럼 투 스테이지는 일으키는 것이야. 요 행동 누가 할 거야? 앞에 있는 바이러스가 할 거야. 알겠니? 그럼 얘가 무슨 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가 for나 over를 붙여요. 그쵸? 근데 언제 for를 붙이느냐? 앞에 있는 형용사가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형용사일 때. 근데 앞에 있는 형용사가 성격이면 over로 써줘야 돼. 얘들아, 이 바이러스라는 애가 성공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게 쉬운 상황인 거야? 아니면 바이러스 성격이 쉬운 성격인 거야? 상황이 쉬운 거지. 그래서 for를 쓴 거야. 그럼 빨간 펜으로 over 쓰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절대 뭐로 바꿨으면 안 돼? 동명사 stay 징으로 바꿨으면 안 돼. 4번 별표 문법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바이러스가 성공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걸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뭐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건데, 코 속에서 분비되는 항바이러스성 그 물질들이 겨울철에는 농도가 얕아져요. 다시 말해서 효능이 떨어져요. 그럼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좀 더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기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감기 더 잘 걸린다는 거야. 실내 밀집도 때문이야? 아니, 그거는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은 뭐 때문이래?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죽여줄 수 있는 그 항바이러스성 물질이 하필 낮은 온도에서 조금 더 힘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겨울에 감기가 더 잘 걸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래.
그래서 결국 추위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주는 거고 직접적으로도 피해를 준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엑서사이즈 2였습니다. 넘어가요. 이제 어려운 지문은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리적 근접의 양면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재가. 양면성이라는 건 얘들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뜻이야. 근데 물리적인 근접이래. 다시 말해서 나와 어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그 심리적으로 가까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가깝게 누군가가 있다면 나에게 분명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좋은 거 말한 다음에 나쁜 거 뒤에 가서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로 상반되는 소재를 갖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순서 배열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는 뭐 당연히 봐주셔야 되겠고, 순서 배열이라는 건 얘들아 즉 글이 어떤 특정한 순서로 쭉 갈 수밖에 없으니까 순서를 물어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글을 보면은 자 물리적으로 뭔가 가까운 게 우리에게 장점도 줘요. 하지만 나쁜 것도 줘요.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문장 하나로 인해서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요. 즉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순서 배열 문제는 삽입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문장 하나 빼버리고서 이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잘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여기서 이 police train이라는 말은 전혀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아주세요. 미국의 경찰들 훈련생. 자, 경찰 훈련생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봤나봐. 그랬더니만 이 시걸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시걸이라는 애가 found 찾았대. 뭘 찾았느냐? that부터 죄송해요. 끝까지를 찾았대. 자, that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돼요. 절대 what으로 바꿨으면 안 돼요. 문장 앞에 대시 붙는 순간 자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절입니다. 자 여기서 너네가 진짜로 반드시 꼭 외워줘야만 하는 단어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얘예요. proximity. physical proximity가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근데 이 proximity란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닌가 봐. 왜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별표로 단어를 줬죠. 근접이래. 이건 물리적 근접이야. 근데 저 단어가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이렇게 단어에서 잘 안 쓰는 거니까 그냥 풀 때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딱 주면은 이거 시험에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저거를 잘 쓰는 단어로 바꿔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 동의어 적는다. 잘 적어줘요. 피지컬은 신체적인 게 아니야. 물리적인 거야. 정말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 옆에 딱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근접성. 뜻은 밑에다 써줘. 그리고 이 proximity만 동의어를 2개 써볼게요. 첫 번째로 얘들아 근접성은 나와 가까운 거잖아. 가까운이 영어로 뭐야? 가까운 C로 시작해요. 가까운 close. 그럼 거기다가 ness 붙이면 돼요. 우리 상태 형용사에다가 ness 붙이면은 명사 돼요. 해피, 해피니스, 새드, 새드니스 이런 것처럼. 근데 close에 동의어가 있어. n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 near, nearness. 얘네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꼭 기억해. 그렇다고 proximity를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글의 가장 핵심 소재야. 자, 물리적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had a stronger effect on attraction. 얘들아, 갖고 있대. 아주 강한 영향을 갖고 있대. 어디에? on attraction. 이게 뭔데? attraction? 매력. 자, 매력에 되게 영향이 크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네가 언제가 크면은 뭐 연애를 하겠죠. 뭐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생각해봐. 언제든지 바로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보다 저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각해봐. 여자친구야, 아니 남자친구야. 근데 얘가 지금 집이 제주도야. 만날 수 있어요? 애가 저기 싱가포르에 살아. 당장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은데? 얘한테 잠깐만 얼굴만 딱 비치고 다시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서프라이즈로? 못해요! 자, 가깝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매력에 큰 영향을 미쳐. 중요한 건 in the short term 어느적으로? 장기적으로 매력에 영향을 미친데 단기적으로래? 단기적으로야. 그럼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왜? 자주 보면 질리잖아요. 그쵸? 자, 그걸 잘 생각한 상태에서 이 지문을 봐줘. 단기적으로는 매력에 영향을 미쳐.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 그 어떠한 특성보다도 일단 매력에 가장 단기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나와 가깝게 있느냐 이거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반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과 배정돼가지고 이제 서로 친구들 또 새로 바뀔 때 제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란 말이야. 얘랑 먼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얘랑 더 말을 많이 할 거지. 근데 그 옆에 앉은 친구가 나랑 친해서 내 옆에 앉은 게 아닐 거거든요. 우리 뭐 요즘 학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가나다 순으로 애들을 앉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키 순서대로 앉힐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이름이 비슷할수록, 나와 성이 비슷할수록 더 친해질 것이고 나와 키가 비슷할수록 친해질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나와 같은 동네 사는 애들일수록 더 친해질 것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뭐 나이도 있고 어떤 ethnic background, 어떤 배경도 있을 것이고 민족 배경. 아무래도 내가 지금 황인종이야, 황인종끼리 더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 사람이야, 아시아인끼리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인이야, 한국인들끼리 더 잘 친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leisure preference, 서로 쉬는 날에 하는 취미가 같으면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일단 나와 가깝게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였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있던 경찰 훈련생들을 토대로 실험한 거라며. 자, 그래서 내가 이 경찰 훈련생들한테 실험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were assigned to, 배정받았어. 자리를 배정받았어. 교실에서의 자리. 그리고 to dormitories, 기숙사예요. 얘들아, 클래스룸, 도미토리, 이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절대 아니야. 알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교실에서의 자리라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자, 이게 뭐 자리를 마음대로 앉을 수도 있겠지만은 배정받았다며.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그리고 기숙사래잖아. 기숙사도 내가 원하는 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 상태에서 이거를, 자리를 어떻게 배정했느냐? on the basis of, 뭐뭐를 기반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자리를 뭘 기반으로 짰느냐? The first letter of their surname. 얘들아, 써가 붙으면 앞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김씨, 뭐 유씨, 뭐 조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의 letter, the first letter는 앞 글자. 그럼 얘들아, 아무래도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출석번호 1번은 당연히 성이 기억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자, 히읗으로 시작한 친구는 아무래도 출석번호가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씨여서 1번이 됐어. 그럼 2번도 김씨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김씨끼리 친해질 확률이 좀 높을 거예요. 같은 성씨끼리 같이 앉았을 테니까 같은 성씨끼리 좀 더 친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애들한테 있어서 물리적인 가까움이, 물리적 근접성이 매력에 큰 영향을 미친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느냐? 일단 애들을 뭐 나이 순서대로도 아니야, 뭐 사는 지역 순서대로도 아니야, 이름 순서대로 한번 자리 배정해봤대. 내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들이 평상시에 친구 사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김도훈이야. 근데 얘가 김씨네? 어쩔 수 없이 우린 친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해져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와 성이 무조건 똑같아요? 아닐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옆에 앉은 친구는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냥 이름만 비슷했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커.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자, 더비교급 나오네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더라가 나왔어요. 자, the first letters of the surname of any two individuals까지가 주어였습니다. 워가 나왔네요. 자, the close together, 서로도 가까울수록. 뭐가? 알파벳에서. 즉 철자에서. 두 사람이, two individuals, 두 사람의, 그 어떠한 두 사람이라도 그들의 성의 첫 글자가 알파벳에서 가까울수록 the more likely, 이건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얘들아,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be likely to예요.
be likely to예요. 거기서 뜻이 있는 건 likely야. likely만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월 뒤에 to be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likely가 있었다가 likely만 앞으로 빠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비투용법도 아니고 저건 보어도 아니야. 여기 원래 likely가 있었다가 빠진 것 뿐이야. 더 뭐 될 가능성이 커졌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대. 됐어요? 얘들아, 나와 옆에 앉은 친구. 자, 이 성의 첫 글자가 알파벳에서 가까울수록 당연히 내 옆에 앉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난 당연히 제일 먼저 걔랑 먼저 대화했겠죠. 야, 여기 앉은 애가 굳이 저기 앉은 애랑 제일 먼저 대화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얘한테 물어보고 얘랑 얘기하고 그냥 얘랑 같이 우리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혹시 뭐가 안 보여요?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 가까울수록 친해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이름 알파벳 글자가 비슷했다고 친해진 게 아니야. 비슷하니까 같이 앉힌 거야. 같이 앉으니까 친해진 거야. 알겠지? 가까울수록 친해진 거야. 이거 내용일치로 장난치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아, 나와 이름이 비슷하면 친해질 확률이 있다가 아니야. 만약에 지금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을 자리를 배정할 때 키 순서대로 배정했다고 하면 이름 순서랑은 전혀 상관없을 거야. 오히려 키 비슷하게 느낌이 친해졌을 거야. 그러니까 내용일치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만약 학교에서 문제 같은 거 볼 때 너네들은 보기를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알잖아요. 잘 읽어봐야 돼. 이름 비슷해서 친해진 거 아니야. 이름 비슷해서 자리를 같이 앉게 한 거야. 같이 앉으니까 친해진 거야. 그렇게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아까 이거 문장 삽입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순서 배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반전 발생해요. 자, 끊어줄게요. 끊어주세요. 여기서.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집중. 우리 딱 20분 동안만 좀만 빠르게 할게요. 자, it is worth 밑줄 remembering ing. 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 동명사 구문이에요. be worth ing. 기억할 가치가 있다. v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it is worth remembering. 기억할 가치가 있어. 하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어. 자, 문장 삽입 낸다면 난 무조건 4번을 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합니다. 삽입 중요하고요. 순서 중요해요. 순서 잘 봐주세요. 자, that. 뭘 기억해야 되는데 얘들아, 너네 헷갈리게 만들려고 however 굳이 졌다가 첫 집어넣은 거야. 저거 원래 저기 없어도 돼요. 앞에 있어도 돼. 자, that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이끌고 있으니까 that은 접속사죠. 접속사 that 절대 뭐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that은? 절대로 what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야, 문법은 참신하게 못 내요. 결국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말의 법칙이잖아. 어떻게 이걸 막 복잡하게 꼬아서 물어보겠니? 그래서 정해진 것만 나와.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건 고등학교 어법의 정말로 단골메뉴 중에 하나야. 뒷문장 완벽한 무조건 that이야. 불완전하면 what이고. 자, physical proximity may increase the likelihood not only liking someone else 까지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체크. 자, 아까 physical proximity가 뭐라 그랬냐면 물리적인 근접성이라고 그랬어. 이 물리적 근접성이라는 것이 뭐 할지도 모르지만 증가시킬지도 모르지만 뭐를? likelihood 가능성이에요. 어떤 가능성? 나돌리 오브가 붙었네. 야, 나돌리 버더스 또 나왔어요. 그러면 나돌리 버더스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능성 동그라미 오브 liking someone else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likelihood of예요. 자, 그러면 of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돼. 자, 누군가를 someone else는 다른 누군가야. 다른 누군가를 liking 좋아할 가능성을 뭐 할 뿐만이 아니라 나돌리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깝게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싫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친해지는 이유가 뭐겠어? 나와 가깝게 있는 얘가 괜찮으니까 친해질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나와 가깝게 있는 얘가 정말 나랑 스타일이 달라. 그럼 더 싫어질걸요?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 싫어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바로 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거미라든지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곱둥이 같은 애들 있잖아.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진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개 싫을걸요? 그런 거야. 막 어디서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괜찮아. 근데 그게 하필 내 윗집 새끼가 그러고 있어. 그럼 짜증날걸요? 이거야, 채빈아. 싫어하는 게 나랑 가깝게 있으면 더 싫어진다고요. 가깝게 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 5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는 the likelihood가 빠져 있어요. 물리적인 가까움은 오히려 남을 더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을 보니까 앱슨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구가 앱슨과 아더슨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전혀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가 found, 발견했대. 대부터 끝까지를 발견했대. The most likely others까지 주어 표시할게요. 얘들아, found는 뭐뭐를 발견했다죠. 그럼 뭘 발견할지 목적어 필요해. 근데 그 자리에 that 플러스 문장이 나왔네. 이 that은 뭐로 바꿨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절대 뭐로 바꾸면 안 돼요? 뭐로 바꾸면 안 돼요? that이 what이야. 기억해야 돼. that은 무조건 what으로. what은 절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that은 절대 what으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what은 절대로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위치랑은 구분 잘 안 해요. 왜냐면 that과 위치도 혼용 가능할 때가 가끔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면 알겠죠? 근데 이 접속사니까 여기서는 what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일단은 liked네. 그럼 사랑받는이야. 자,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others 사람들은요. lived 살았대. close by 이거 불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close by가 근처에란 뜻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근처에 살았대.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 자 5번도 중요해. 문법으로 잘 봐. 야 집중 잘해. 한순간에 훅 넘어갈 수 있어. 주어 동사 써봐. 조금 떨어뜨려서 밑에 주어 동사 한번 써보세요. 주어가 부의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자,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데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야. 자, so, do나, does나, did를 쓴 다음에 주어를 써주면 뒤에 나오는 주어도 그렇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어떤 연구가 밝혀냈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근처에 살았대. 그런데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도 그랬다 라는 뜻이거든요. 채비나 일어나세요. 자, 여기에서 so did 잘 체크해 주시고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도 근처에 살았대요. 여기서 문법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순 잘 봐주셔야 돼요. 어순 잘 봐야 됩니다. 이거 the most disliked others did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지금 과거였기 때문에 이거 do로 쓰셔도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도 근처에 살았대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Those who live close by have a greater potential.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live close by 근처에 사는 사람들까지가 주어예요. 까지 끊어주시고 여기다 주어 표시. 자, 주어 표시 잘하세요. 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 A greater potential.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가능성이라는 단어 했거든요? 뭐 있었죠? livelihood 있었죠? potential 동의어입니다. 근데 얘들아, chance도 무슨 뜻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자, 동의어 많이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동어 반복을 피해요. 같은 말 절대 여러 번 하지 않아요. 왜? 그럼 쉬워지니까. 자꾸 동의어를 미친듯이 막 갖다 쓸 거야. 대놓고 동의어가 많이 나왔네? 너희들은 그걸 알아둬야 되겠어요. 난 여기 안 나온 것들을 위주로 적을게요. 자, 이따가 자,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자, for 뭐 할 가능성? 전치사니까 뒤에 ing 나와줘야 돼요. engaging in behaviors 참여할 가능성. 뭐에 참여할 건데? behaviors 행동. 어떤 행동인데? that annoy us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까지 묶어주세요. 이를테면 하필 있잖아.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주차 진짜 뭐같이 하는 inconsiderate 배려 없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being noisy
시끄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필 나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뭔 말이냐면 얘들아, 엄청나게 시끄러운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층에 살고 있어. 근데 엄청나게 시끄러운 사람이 1층에 살아. 난 그 사람 안 싫어할걸? 왜?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근데 그 새끼가 하필 19층에 이사를 왔어. 밤마다 맨날 쿵쿵쿵쿵 거려 집안에서 주넘기를 뛰어. 자, 그런데 얘가 바로 내 윗집 살아. 그럼 짜증날걸요? 별로인 애가 나랑 가깝게 있잖아. 정말 싫어져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컴마 위치 나왔네. 이제 지겨워야 돼. 컴마 뒤에 절대 뭐를 쓰면 안 된다고요? 뭘 쓰면 안 된다고요? 대을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 다시 말해서 진짜 별로인 인간들이 내 근처에 산다는 그 사실이 increase, 증가시킬 거야. The chance, 기회를,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That we will dislike them.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여기 다시 봐봐. 얘들아, 이 문장 잘 봐봐. 이 문장에 주어 있죠? 보이죠? 동사 있죠? 누구 싫어할지 나왔죠? 완벽하죠? 앞에 저 that은 뭐가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이해됐어? 앞에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뒷문장에 뭐 하나 빠진 게 없어. 저 that이 관계대명사 하려면 뒷문장에는 선행사 chance라는 말이 있었다가 빠졌어야 됐어. 근데 아니지. 그럼 이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야? 우리가 남을 싫어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니까, 자, 동격의 that이야. 동격의 that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생략해서도 안 되고 위치를 바꿔서도 안 된다. 빨간 펜 알아서 꺼내서 빨리 적으세요. 위치 X. 그럼 지금 가능성이란 말이 계속 나왔어. 좋아하게 될 가능성, 싫어하게 될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단어 동의어 적겠습니다. 나온 거 일단 두 개 먼저 적을게요. likelihood, potential. potential은 오늘 심지어 한 번 더 나왔었어. 가능성 있는 이란 형용사로도 나왔어. tendency까지. 물론 여기 possibility를 써도 되고 probability를 써도 돼요. 채비나 잠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필 마지막 지문이 길어요. 자, 집중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잠깐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잘 적어놔요. 잘 적어두세요. 어려워요. 얘 색깔 구분해야 돼. 스트레스라는 건 두 종류가 있대. 디스트레스랑 유스트레스가 있대. 그 둘의 특성 물어볼 수 있겠지. 그 둘이 근데 왜 다른지가 나와줘야 돼. 어떻게 다른지도 나와줘야 돼. 그런데 이 디스트레스라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근데 저 디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고 유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래. 근데 같은 스트레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는 법이 나와요. 그것까지 구분해야 돼. 색깔 구분 잘 해주시고,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8번에 나옵니다. 아, 여러분 7번에 나와요. 죄송해요. 7번에 나와요. 별표 쳐주시고 갑니다. 잘 봐요. 이거는 내용을 굳이 정리하자면 같은 긴장감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게 얘들아, 긴장했다라는 건 지금 떨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막 떨리는 게 나쁘게 떨리는 것도 있지만 설레는 것도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즉 긴장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1번 봐봐요. 자, 처음부터 문법 나와요. be about to 밑줄. 애들이 이걸 가장 많이 참 틀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봐봐. about 품사 뭐니? about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원래 투부정사 안 써요? 동명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 이건 about이 지금 전치사 요소가 아니라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란 뜻이야. 지금 막 이 V라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 to go를 갖다가 going으로 바꿔 쓰는 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얘를 going으로 쓰는 순간 정말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럼 about이 뭐뭐에 대하여가 돼버려. 그럼 너가 가는 것에 대하여가 돼버린다고. 알겠죠?
자, on 스테이지가 있네. 얘들아, go on은 어디 위로 가는 거죠. 근데 스테이지가 지금 그런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무대에 막 오르려고 할 때야. 무대. 가영아, 우리 아까 스테이지를 동사로도 했었거든요. 그거 무슨 뜻이었죠? 동사로 스테이지는 뭐였었죠, 아까? 아까 우리 성공적인 감염을 스테이지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스테이지가 뭐였어? 빨리 찾아봐. 오늘 했던 거야. 빨리 찾아봐. 뭐야? 뭐였어요? 일으키다. 알겠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대로 막 올라가려고 해. 그리고 perhaps 어쩌면 자, 이 take 원형이죠. 여기도 to가 빠져 있는 겁니다. Be about to take the microphone. 마이크를 막 잡으려고 해. in 어디에서? work presentation. 그냥 너희들의 어떤 지금 봐봐. 너네가 친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야.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한두 명도 아니겠죠. 무대면 한두 명이 관객이 있는 게 아니겠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이게 지금 무슨 발표야? work presentation이야. 나의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라면 솔직히 대본 없어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일과 관련된 발표를 해야 돼. 그럼 전문적인 발표를 해야 돼. 떨려 안 떨려? 굉장히 떨리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do you feel sweaty? 여러분 땀나세요? 자, get flushed?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have a dry mouth?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나요? taste matter? 입에서 쇠맛이 나나요?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단어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언제 땀나고 언제 입이 마르고 언제 얼굴 빨개지고 언제 입에서 쇠맛 나본 적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떨리는 상황이야. 긴장되는 상황이야. 솔직히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즐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4-5명 앞에서 자기 소개하는 것도 되게 긴장될 수 있단 말이야. 두렵겠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before taking an exam 시험 치르기 전에 does your breathing quicken? 아, does가 나왔죠. 문장에 do나 does, did 있으면은 꼭 동사 원형 써야 돼. quicken 이거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에요. 절대 퀵으로 쓰면 안 됩니다. 퀵는 동사예요. 빨라지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죄송해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즉 긴장되나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1번부터 2번까지 긴장되면 하는 행동들이 3번의 these입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자, 땀나는 거, 왔고 빨개지는 거, 입 마르는 거, 입에서 쇠맛 나는 거, 심장 빨라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a sign, 신호예요. 어떤 신호인데? 자, these are your body, 네 몸의 신호야. 어떤 몸의 신호인데? activating. 여러분들 activating을 썼습니다. 자, activate란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 지금 네 몸이 액티브 하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뭐를 활성화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 스트레스 반응 or 즉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있는 몸의 신호래요.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긴장되면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activating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얘들아 긴장했어. 막 몸에서 땀이 나. 왜 긴장은 몸에 땀이 날까? 긴장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이 빨라져. 심장이 빨라진다는 건 심장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일을 했으면 우리가 어때? 열심히 뛰거나 열심히 운동하면 땀 나죠. 마찬가지야. 심장 경화가 뛴다는 거야. 근데 땀이 안 나잖아? 그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심장으로 인한 그 열량이 배출이 안 되는 거야. 위험해지는 거야. 얼굴이 빨개져? 피가 돌고 있다는 뜻이야. 좀 빨리 돌고 있으니까 빨개지는 거지. 오히려 위에 있는 이 행동들이 긴장했을 때 안 나타나잖아? 위험한 거야. 오히려 진짜 위험한 거야. 교감신경이 막혔다는 뜻이야. 곧 마비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거거든요. 즉 몸이 지금 스트레스 반응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들을 분출시켜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즉 활성화한다라는 건 조금 우리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동의어로 자극하는 영어로 볼까요? 자극하는 거.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게 자극하는 거, 촉발시키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트리거, ing 붙이기 트리거링. S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해볼게요. stimulating. 됐어요? 스티뮬레이팅이 활성화하는 거야, 자극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스티뮬레이팅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 하나 적었었거든요. 시뮬레이팅이 뭐야? 책에 시뮬레이팅이 뭐였지? 엑서사이즈 1에 있어요. 오늘 했던 단어야. 시뮬레이팅이 뭐였지 얘들아? 아까 내가 시뮬레이션을 말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번 상황을 조성해 주는 거야. 조성한다는 건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겠네, 그죠? 시뮬레이트가 그러면 뭐라 그랬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야. 그럼 시뮬레이팅은요? 인공적인. 알겠죠? 우리 아까 엑서사이즈 1의 첫 번째에서 artificial의 동의어로 적었던 거예요. 기억해? 기억해? 너 혹시 안 적었니 그거? 원 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거 이따 집에서 복습하셔야 되겠고, 자, 즉 여러분들 긴장하면 저런 행동합니다. 1번, 2번 같은 행동을 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나쁜 거예요, 그쵸? 라고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 죄송해요, 여기 체크하세요. 얘들아,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래. 별표 한번 쳐주세요.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이 문장으로 인해서 글의 분위기 바뀌죠. 순서 배열에서도 중요하고 삽입으로도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isn't는 is not이죠. not에 always 붙었지. 부분에다가 not을, 전체의 표현이죠. 전체를 말해주는 표현에 not을 붙이면 한국어는 전체 부정이지만 영어는 부분 부정이야. 우리는 전체 표현에다가 부정을 하면은 모두가 다 안 했다 이런 뜻이지만 얘는 다 안 한 것은 아니다. 즉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을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in fact there are two types of stress. 얘들아, 두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디스트레스. 얘들아, 이건 봐봐봐. 이거 봐봐. 여기서 이 디스라는 말을 한번 잘 봐봐. 이 디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좋을 때 써, 나쁠 때 써? 나쁠 때 써. 그럼 디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야. 너네가 지금부터 나쁜 스트레스에다가 빨간색을 표시할게요. 이거 뭐냐면 what we normally think of as stress. what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이건 모르는 사람만 적어줘요. 모르는 사람만 적어줘. 자, 이 what이라는 것 뒤에 주어 동사만 있으면 주어가 V하는 것. what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있으면 V하는 것. 근데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없이 목적어만 있으면 목적어 O를 V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what 뒤에 주어 있죠. 우리가 normally 일반적으로 think of 생각하는 것, 뭐를 생각하는지가 안 나와 있을 거야. 뒤에 목적어 없죠. 대신 무언가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니네가 스트레스 받아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스트레스가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는 뜻이 없어. 그냥 디스트레스야. 알겠죠? 너네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바로 디스트레스. 근데 뭐도 있어? 유스트레스도 있어. 유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야? beneficial stress. 어떤 스트레스냐면 유익한 스트레스래. 바로 어떤 우리를 모티베이트 해주는 모티베이트. 경훈아, 모티베이트 무슨 뜻이에요? 동기를 주는 거지. 얘들아, 동기를 주는 거야. 동기를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야. 스트레스가 여러분 자극이에요. 자극을 받으면 자극받기 전과 자극받은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자극이라는 게 얘들아, 나쁜 자극만 있는 거 아니잖아. 좋은 자극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그 좋은 자극이 유스트레스, 나쁜 자극은 디스트레스. 그럼 여기서 모티베이트는 중요한 단어네. 우리에게 자극을 준 거니까. 자, 이거 다른 말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영감을 주다가 영어로 뭐죠? inspire. 자, s 붙여야 되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으려면. 자, 앞에 주어가 단수였으니까. 나 지금 뭘 쓴 거니?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동기를 준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다 영어로 뭐예요? 격려하다? 격려하는 건 용기 나게 해주는 거잖아. 용기가 영어로 뭐야? 그렇지. encourage. 하나만 더 할게요. 운전하다 영어로 뭐죠? 너네가 차를 운전해야 걔가 앞으로 나아가겠지. 즉 드라이브를 해야 차가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는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쓸 수 있어요. 동기를 주다. 자, 6번 보세요. 일단 얘들아 여기 봐봐. 커밍이지. 커밍이 자, 컴이 오다잖아. 그럼 커밍은 오는 것일 수도 있어. 동명사라면. 그럼 그땐 투부정사를 바꿔 쓸 수 있겠지. 근데 앞에 명사가 왔다라는 건 걘 주어란 뜻인데 뒤에 아무리 봐도 동사가 안 보여. 컴마로 끝났어. 그럼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오는 것이 아니라 뭐뭐로부터 온. 자, 뭐로부터 온? same root. 동일한 뿌리에서 왔어. 자, 뭐와 동일한 뿌리에서 왔어? The word euphoria. euphoria라는 단어와 유포리아와 유스트레스가 둘 다 앞에 유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유가 뭐를 의미한대요? 좋음을 의미하는, 즉 좋은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앞에 유가 붙나봐. 자, 그런 것처럼 너네 유포리아도 들어봤고 디스포비아도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에서 그럼 이거는 동사 컴으로 쓰면 안 돼. 컴을 쓰면 명령형이 돼버려. 와라가 돼버려. 와라. 자, 그리고 to 컴으로 쓰면 안 돼. 그럼 오는 것이 돼버려. 조심해주세요 이거. 자, 이 유스트레스가 유포리아랑 같은 뿌리에서 온 저 유스트레스는 has been shown. 얘들아, 보여져 왔어. to. 뭐뭐 하는 것으로 보여지다라고 미세하게 적어주세요. 뭐뭐 하는 것으로 보여지다. 뭐 하는 것으로 보여지냐면 induce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induce가 얘들아 유도하다거든? 유도하다야. 유도하다야. 유도한다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거 맞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시키는 거 맞지? 우리 아까 자극하다 적었던 거 기억나죠? 동의어예요. 알겠죠? 트리거 있었죠? 하나만 더 적을게. 유발하다가 영어로 뭐지? C로 시작하는 정말 많이 써요. C로 시작해. cause. 뭐를 유발할 건데? different. 자, physiological changes. 우리 몸에 조금 다른 어떤 변화. 뭐와는 다른 변화? 디스트레스와는 다른 변화. 얘들아, 너네가 디스트레스를 느낄 때의 몸의 변화와 유스트레스를 느낄 때의 몸의 변화가 다르대. 자, 이게 뭐를 포함해서? 일단 우리 보통 드라마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통 단명해요. 그리고 어떤 그 뭐 높으신 회장님들이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뒤집고 쓰러지죠. 근데 기뻐서 쓰러진 사람은 없어. 드라마를 보면은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은 있어 드라마에. 근데 너무 기뻐서 쓰러져서 뒤진 사람은 솔직히 없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less strain, 덜 부담이 돼. 더 적은 부담. 얘들아,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쓰러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설레서 쓰러지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나 내일 발표야 너무 긴장돼 이거랑 어떻게 나 내일 데이트야 너무 죽고 싶어 이런지는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부담은 덜해. 어디에?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 얘들아, 이 단어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카디오바스큘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심혈관 시스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대. 다시 말해서 심장이 덜 아플 거예요. 디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아프거든요. 유스트레스 심장이 덜 부담된대요. 죽을 확률이 좀 낮아졌네요. 유스트레스는. 자, 그리고 a burst of the love hormone oxytocin.
이게 왜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옥시토신이 얘들아 사랑의 호르몬이래. 즉 사랑을 하면 옥시토신이 생긴대. 그게 버스트 분출된대. 뭔진 모르겠지만 사랑의 호르몬이 분출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옥시토신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일까? 아니야. 그냥 우리 몸에 좋은 게 나온대요. 뉴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이것이 또 나왔네. 마지막이다. 콤마 뒤에 절대 뭐를 쓰면 안 된다고요? 대신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외워야 돼. 난 이거 신규생한테만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이거를 그 화학번에 그 어떤 모 신규생들이 계신데 자꾸 헛소리 삐약삐약 하셔가지고 열이 받았는데 알아두셔야 돼요. 컴마 뒤에 뭘 쓰면 안 된다고요? 말하라. 애들 다 알아. 너가 신규생 아니야? 민재야? 뭘 쓰면 안 된다고요? 잊지마. 틀리기만 해봐. 당장 다음 TT 때 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사랑의 호르몬은 and is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옥시토신은 help. 명진아 마지막 질문이에요. 무슨 동사였죠? help가? 지겨워졌으면 좋겠어요. 뒤에 힐 대신에 뭐 써도 돼요? 좋아요. 좋습니다. to heal. 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 그치. 자, 네 심장의 아픔을 치료해 줄 거야. 얘들아, 유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랑의 옥시토신이 몸에서 분출돼서 내 아픈 심장이 치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심장이 안 아픈가 봐요. 자, 그게 유스트레스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똑같은 자극을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meditation. 이게 뭐예요? 명상이래. 얘들아, 명상하면은 좋아지나 봐. 이 명상 기법이 뭐 할 수 있냐면 채널. 얘들아, 채널은 너네 하나만 계속 바꿔가면서 봐. 이거 바꾸다야. 바꾸다. 동의어 좀 갈게요. 자, convert. 그리고 자, transform. 그리고 redirect. 자, 뭐를? 이 명상 기법이 얘들아 안 좋은 디스트레스를 좋은 뉴스트레스로 바꿔 쓸 수 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 누구를? 너를. 네가 뭐 하도록? approach, 접근하도록. 뭐를 접근할 건데? whatever challenge or task.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라든지 네가 뭐 하는? face, 직면하는, 마주하는. 네가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뭐뭐든지 어떻게 with a clear, 아주 명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that is ready to focus, 집중할 준비가 된. 우리가 디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데, 유스트레스를 느껴버리면은, 명상을 통해서 유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집중할 준비가 된 차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말을 지금 해주면서 내용을 끝냈습니다.